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역시 이 군사TV에서 해드리던 디펜스 브리핑을 한시적으로 국방TV에서 해드리고, 이 국방TV에서 해드리던 우크라이나 전황을 군사TV로 옮겨서 해드립니다. 두 채널 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공군력 그리고 방공능력 다 괴멸시켰다, 90% 이상 괴멸시켰다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증거가 현지에서 나왔다 라는 말씀을 알려드리겠고, 사실을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불가리아에 다시 미국이 지상군까지 집어넣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나토, 이 동요하고 있는 나토 국가를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파만파 여러 가지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흑해 연안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나토 전투기 전력 증원에 이어서 미국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무장한 전투부대를 불가리아로 보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흑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불가리아가 미국과 나토에게 군사력 증파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불가리아에 지상군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불가리아 정부가 현지 시각 3월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가리아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상에 따른 것으로 지난 주말 키릴 페트코프 총리의 특별 담화 이후 결정된 것인데요. 미국은 현재 불가리아에 파견되어 있는 나토군을 보강하기 위해 대대급 이하 규모의 스트라이크 전투부대를 불가리아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불가리아에는 네덜란드 공군의 F-35A 전투기 8대, 스페인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2 전투기 4대 등이 전진 배치되어 흑해 서해안 일대의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이번에 배치되는 스트라이커 부대는 유사시 긴급 전개가 가능하도록 불가리아 중부 그라프 이그나티에보 공군기지에 전개되어 수송기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나토는 동유럽과 북유럽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이 지역의 지상군과 공군력 배치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유럽 일대의 나토 전력 전진 배치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상륙함 4척을 동부 지중해 방면으로 불러들여 흑해 합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흑해 연안 전체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옆에 서쪽에 루마니아, 그 서쪽에 불가리아. 그래서 이 흑해 연안의 국가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국가죠. 그리고 과거 공산국가였고, 소련의 위성국가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소련 해체 이후에 뭐 그냥 이제 노선 갈아타고 EU 가입하고 나토 가입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한 후발국가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자, 동구권 국가들 나토에서 퇴출시켜 라고 첫마디 했죠. 그런데 그건 씨도 안 먹히니까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은 불안하죠. 군사력도 약하고 소득도 적고, 그리고 과거 소련에서 뭐 독립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뭐 네덜란드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투기 보내서 공중초계를 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나서주는 것만큼 확실한 안보 담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구성된 지상군 부대 뭐 많지도 않아요. 뭐 한 대대급 마이너스 이 정도를 지금 보냈는데,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C-17 수송기에 2대를 실어서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이런 장갑차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군기지를 베이스로 해서 언제든지 불가리아 전역에 또는 옆에 있는 루마니아에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수송기에 싣고 갈 수 있도록 불가리아에 배치를 했는데, 미군이 이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계철선이 되니까 미군을 만약에 뭐 폭격을 해서 죽인다? 이러면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되니까 미군 있는 곳은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안보 우산을 불가리아에 씌워주는데, 이제 러시아는 미국 니들이 자꾸 이렇게 동유럽에 군사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때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안 때렸으면 여기 지금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루마니아나 폴란드나 이런 데 이지스 어쇼어 배치하고 한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뭐 그런 말 할 수 있다 치지만, 우크라이나를 때린 이후에 지금 뭐 발트 3국에 군사력이 집중되고, 또 이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런 그 동유럽 출신 국가들에게 군사력이 배치되고 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러시아가 할 말 없죠.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손실된 이 무기들, 탱크도 없고 장갑차도 없고 미사일은 다 써버리고 없고 이거를 재건하는데 정말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할 것이다. 왜?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반도체가 없으니까. 정말 러시아가 잃는 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과 반공군을 거의 전멸시켰다던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군으로부터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형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도 이제 막 한 개 여단을 완편한 것으로 알려진 최신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 9K317M, 일명 부크-M3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서 식별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펴고 있는 헤르손 일대에서 부크-M3 포대를 구성하는 9A316 미사일 발사 차량, 9S36M 레이더 차량 등이 식별됐다면서 이 차량은 원래 하르키우 방면으로 가기 위해 지난 2월 말 벨고로드 지역에서 식별되었던 차량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방면에 부크-M3를 투입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콜라이우와 크리프리 방면에서 역공을 펴며 헤르손 탈환을 위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3월 초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던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번 공세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서 헤르손 외곽 러시아군 방어진지를 맹렬하게 폭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S-300P를 대체하기 위해 배치 중인 최신의 방공 시스템은 이 부크-M3는 기존 부크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 설계된 새로운 미사일 장비인데요. 이 미사일은 마 8.8의 고속 성능에 70km 이상의 사거리, 35km급의 요격 고도를 갖추고 있고 전술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초도분을 인수하기 시작해서 중앙군광구에 처음 배치했고 지난 1월 남부군광구에 첫 번째 포대 물량이 인도되었는데요. 이제 막 배치되어 애지중지하는 최신의 차량을 밀어넣는 것을 보면 러시아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 공군은 꽤나 건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러시아 전역에 있는 무기 체계들을 다 끌고 와서 투입을 했는데 그게 전부 지금 믹서기에 갈아서 맷돌에 갈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그냥 가루만 콩비지처럼 가루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렸죠. 이 부크-M3는 최신형 미사일이에요.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ICBM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걸 이 전쟁에서 끌고 와서 하르키우 쪽에서 식별이 됐는데 전쟁 직전에 그게 지금 미콜라이우 방면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2주 전에 우크라이나군 공군 90% 이상 괴멸됐고 그리고 이 방공미사일 이것도 90% 이상 괴멸됐어. 하늘은 우리 거야. 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뭐 그렇게 90% 이상 괴멸시켰다라고 주장하면 우크라이나 공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남부 헤르손, 미콜라이우 이 지역에서 이 차량이 식별되었고 또 파괴된 것이 발견된 겁니다. 이 아까운 이 최신형이 파괴됐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게 사거리가 75km, 중거리로서는 꽤 나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요격 고도가 35km나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야전 방공 시스템 해봐야 뭐 아무리 많이 올라가봐야 21km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주로 한 15km 미만 이렇죠. 왜 전투기가 그 이상 잘 못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건 35km까지 올라가면서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텐데 요새 뭐 이번 전쟁을 통해서 까보니까 러시아 전북이 형편없는 성능, 카탈로그 데이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능, 까보니까 러시아전에 까보러가 완전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미사일을 최신 미사일을 ICBM 방어하던 것을 끌고 와서 여기에서 사용하다가 그게 또 파괴되고 하는 이 상황 보면 러시아가 정말 선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우크라이나군 90% 이상 깼어 공군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거 판명되었고 또 정말 영혼까지 끌고 와서 이 전쟁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 영혼까지 지금 믹서기에 갈아지고 있는 이 상황 정말 푸틴 대통령이 왜 내가 이 전쟁을 일으켰을까? 대령들이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이 죽고 장군들이 벌써 6명이나 죽고
대령들은 뭐 셀 수도 없죠. 이런 상황, 미군이 또는 한국군이 대령들이 장군들이 그렇게 죽겠습니까? 다 창끝 전투부대의 후방에서 전투를 하니까 그런 지휘부가 죽지 않아요. 왜? 통신이 되니까. 통신이 안 되니까 앞에 가서 지휘하다가 지금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던 냉전 시절에 그 상상하던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련군,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상했던 그 러시아군, 완전히 허상이었다 라는 그런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신영군의 국방TV, 군사TV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